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를 뭐 거의 HBM4 관련돼서 샘플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마이크론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검용 디램 쪽이 지금은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벌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HBM의 이런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주가는 방어는 되고 있지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뺏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은 대표님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또 잘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인데 일단은 두 기업이 실적 발표를 다 했고요, 그죠? 삼성전자는 초초초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죠? 네. SK하이닉스는 서프라이즈인데 좀 아쉽다, 그죠? 네. 이런 거였고 이제 이어서 삼성전자나 이제 컨퍼런스 걸 본 실적 발표하면서 좀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모양이죠. 네, 일단 삼성전자도 오늘 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네. 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봇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했어요. 제조용 로봇 우선 개발하고 나서 홈, 리테일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게 항상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네. 혹시 나올 수 있나 이런 기대도 하는데 그런 메시지도 좀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삼성전자 테일러 제2팹 구축 조기 검토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나노 수주 호황의 증설에 대한 속도전을 높인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3사 이제 분기 영업 이익률에 대한 비교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삼전 DS 부분이 66%고요. DS만 떼면, 네, DS만 떼놓으면 그리고 하이닉스는 72%, 네. 마이크론이 69%, 그리고 네. TSMC가 참고로 58%예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우위에 점하는 그런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사업성, 수익성적으로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HBM4 관련돼서 샘플 출하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요즘 HBM4 네네 샘플이 지난번에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출하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또 오늘 얘기 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직 근데 HBM4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아직 안 들어가고 있대요. 맞아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 요즘 이야기 나오는 예. 걸 보면 뭐가 정말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마이크론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네. 한 달 됐나요? 2달 됐나요? 마이크론이 HBM 빵이라고 맞아요. 국내에서 기사 나왔잖아요. 네. 제가 놀고 자빠졌다. 이게 업계 관계자들 들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마이크론이 되게 공격적으로 그죠. 증설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네.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 기업으로서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점도 좀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요즘에 마이크론이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두려운 부분이긴 하죠. 이게 진짜 뚜껑이 열렸을 때 물론 지금 HBM4는 이미 지금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는 범용 디램 쪽이 지금은 돈을 더 많이 그렇죠. 벌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HBM의 이런 지연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주가는 방어는 되고 있지만 속도적인 측면이나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뺏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좀 우려할 부분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좀 추이를 네. 계속적으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할 부분이 또 없는 것도 아니죠. 네.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로봇도 한다. 네. 욕심도 많아. 반도체 회사에서 로봇 업체들 좀 먹고 살게 놔둬야지. 네. 로봇도 한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바람 붙인 건 삼성이잖아요. 그죠? 네. 그때 또 뭐 의료용 로봇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잠잠한데 결국 이제 가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LG전자가 협업하는 거죠. 네. 그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의 그 어떤 이슈들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은 전통적으로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그죠? 한 2년 정도의 사이클 끝나면 갑자기 손가락 빠는 구간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AI 수요가 워낙 폭증을 하다 보니까 항상 호황이랑 불황이랑 이거를 도는 사이클 구조를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기대를 네.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뒷받침되는 이야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계약 구조의 변화입니다. 네. 예전에는 단기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는 오히려 공장을 증설해 놓고 계약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좋아질 걸 대비해서 이제 증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물량이 없는데 오히려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물건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발생이 그렇죠. 되었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장기 계약으로 해.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딜을 먼저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수요도 늘어온 것도 있고 공급을 양사가 잡고 있는 거죠. 안 맞아요. 늘린다니까요. 안 지금. 늘려요. 아니 이렇게 지금 가격 오르는데 그죠? 굳이 네. 옛날처럼 때려박아서 공장 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느긋느긋하게 하는 거죠. 예. 마이크론이 사실 제일 공격적으로 하는 것 맞아요. 같고요. 네. 증설은 일단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3년에서 5년을 이제 장기 계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는 가격보다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어라는 게 굉장히 최우선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메모리 산업 자체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 증설이 아니라 이제는 계약을 먼저 받고 증설하는 구조로 갔다라는 거 이런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번에 알파벳 CEO의 발언에서 좀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이번에도 잘 나왔지만 좀 아쉬웠다. 컴퓨팅 관련된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결국에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TPU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 GPU도 물량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약을 봤을 때 정말 우호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심화는 뭐 항상 이야기 나오지만 네. 데이터 센터 확충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지금 모바일 쪽에서도 뭐 수요 공급 불균형 얘기 나오고 모바일 쪽의 칩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매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한 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공장 건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어디 이제 조기 검토해요. 뭐 하지만 막상 삽을 뜨고 뭐 준비하고 뭐 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시간이 2028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시간들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순이익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1,510억 달러가 2026년 이제 예상치로 했을 때 좀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도 1,150억 달러 그리고 TSMC가 810억 달러가 나오면서 순이익의 예상치에서도 크게 메모리 기업들이 좀 웃도는 그런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AI 에이전트, 뭐 피지컬 AI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국면에서 메모리 기업들과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거고 그러면 병목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이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죠? 그쵸. 그게 이제 언제 꺾이느냐. 꺾이는 시점만 내가 새털같이 알아내면 잽싸게 도망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소위 논쟁들이 있는데, 그죠? 그 부분은 뭐 아직은 이 가격 주도권이나 가격 상승력이 이어진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 네. 한 반도체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보였는데 그때 사실 거기서는 2027년 상반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외사 쪽에서는 뭐 2028년도 이야기 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 이 AI 관련되는 사이클은
우리가 예측하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들이 너무 중간중간에 많이 튀어나오는 상황이고 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HBF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뭐 HBM을 뛰어넘어서 범용 D램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또 계속적으로 좀 새로운 모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소캠2라던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떻게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 규모를 좀 축소한다거나 좀 보수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그 시기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거를 바로미터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하나 며칠 전에 나왔죠. BNK에서 그죠? 이제 맞아요. 꺾이는 것 같다.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꾸고 130만 원 네. 목표가 지금 주가예요, 그죠? 그쵸. 사실 그 지금 주가의 목표가를 제시한다는 거는 보유라고 적지만 사람들은 매도라고 읽잖아요, 그죠? BNK의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분간 상당 부분은 괴롭지 않을까 저는 것 그죠? 같아요. 네, 아마 휴가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건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또 한두 군데 툭툭 튀어 나오다 보면 그죠? 네, 언젠가 이분이 거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예측이. 네, 쉽지 않은 예. 것 같고 지금 근데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음. 시장이 반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냥 그쵸, 웃었잖아요. 네. 에이, 네. 말도 안 되는 네. 식으로 그만큼 심리가 참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을 좀 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럴 때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꺾이는 걸 좀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죠. 맞아요. 지금 진짜 꼭지수하지 않은 네, 이상. 꺾일 것 같아라고 해서 팔았다가 지금 하이닉스가 그래서 40만 원을 팔았던 분들 140만 원까지 네. 그죠? 80만 원? 이건 과하지 그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100만 원? 그러니까 하차하면 안 돼요 지금 네. 그죠?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 사실은 또 물론 지금 보여준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사실 SK 하이닉스가 최고입니다. 네. 그런데 사업 구조로 보면 삼성은 파운드리가 있다, 그죠? 그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뭐 시간이 갈수록 올해 내년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예. 네,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HBM4 시장으로 진입을 하면 좀 이야기는 달라질 네. 것 같습니다. HBM4의 베이직 다이를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데 네. 여기서 진짜 수율이 잘 나오기만 한다면 사실 이점이 SK 하이닉스보다는 더 있는 그렇죠. 구조이다 보니까 턴키 방식에 대한 이런 경쟁력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의 수주도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얼마 전에 어저께였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수율이 TSMC를 뭐 거의 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80%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수율이. 근데 이 얘기가 단독이긴 했지만 이슈가 나왔고 지금 엔비디아가 인수했던 그록 LPU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우리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기업이라던가 많은 기업들이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적자폭 축소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HBM4 쪽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훨씬 그러면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예전에는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열쇠가 네.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TSMC는 지금 2나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4나노에서 수율이 엄청 나왔다는 게 얼마만큼 점수를 줄 수 있을진 저도 잘 모르겠으나 그죠? 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엄청 헤매고 막 조단위 적자가 나는 거에서는 적어도 줄어드는 줄어들 수 변화가 있다.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어쨌든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은 걱정하고 예단했던 게 아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 말씀처럼 엔비디아하고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엔비디아도 보니까 주가 그죠? 또 올라왔어요. 맞아요. 또 올라왔어요. 예, 또 그것처럼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 그죠? 일정 부분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반도체 이야기 함께